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13장 라켓 체계와 상담 사례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 장은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12장하고 내용이 비슷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12장하고 13장은 함께 공부하셔야 돼요. 13장 내용은 이제 첫 번째로 라켓 신념과 감정, 그리고 라켓 표현, 그리고 기억 강화, 그리고 네 번째는 라켓 체계를 어떻게 탈피하는지. 그러니까 이 라켓 체계를 탈피하는 것이 자율적 시스템을 장착하는 그런 장이에요. 그리고 상담 사례를 분석하고 실제적으로 자율성, 회복, 또 어떤 자율적 시스템을 장착하는 그러한 사진을 함께 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라켓 신념과 감정, 그리고 라켓 표현을 1교시에서 먼저 다룰게요. 라켓 체계는 뭐냐면, 자, 우리가 라켓이라는 것은 만성화된 불쾌한 감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12장에서 다뤘잖아요. 거기에 이제 체계 아니면 시스템이라는 말을 붙이면 뭐냐면 인생 각본의 특징을 설명하고 일생 동안 어떻게 자신의 각본을 유지하려고 하는지 보여주는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신의 각본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 자신의 감정, 사고, 행동의 자기 강함이 왜곡된 체계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라켓 체계는 건강하지 못한 왜곡된 체계예요. 그래서 세 가지의 서로 관련되고 의존적인 구성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각본 신념과 감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라켓 표현. 세 번째는 기억을 강화하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라켓 체계에 보면은 이 각본 신념과 감정이 있어요. 일단 이런 각본 신념과 감정은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자신에 대한 거, 타인에 대한 거, 삶의 본질에 관한 신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심리 내적인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각본 결단할 때 억압된 감정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라케의 감정은 진실된 감정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각본을 결단했을 때 이 억압된 감정을 말해요. 그리고 라켓적인 표현은 뭐냐면 나의 이런 어떤 건강하지 못한 각본 신념에 따라서 표현이 된 거예요. 그래서 관찰 가능한 행동이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별하는 사람은 계속 이별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관찰 가능한 행동이에요. 또 내가 굳이 청소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아들 집에 가서 계속 청소하는 할머니, 어르신 있잖아요. 이런 거 다 관찰 가능한 행동이에요. 그리고 보고된 내적 경험이에요. 당연히 라켓 체계이기 때문에 내적으로 경험하는 게 좋지가 않아요. 육체적 고통, 또 신체적 감각 이런 거예요. 그리고 한상을 또 가져요. 어떤 공상 있죠. 그리고 이러한 나의 각본 신념을 강화하는 또 기억들이 있어요. 정서적 기억, 심리적 교환권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심리적 스탬프예요. 그리고 또 그거에 대해서 또 증거를 제시하고 또 정당화를 해요.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라켓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이 라켓 신념과 감정부터 살펴볼게요. 이 라켓 신념과 감정은 아동기에 해결되지 못한 감정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인 각본 결정은 성인기에도 스트레스 상황에서
이런 유아기적 전략을 재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린 시절에 해결하지 못한 감정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내가 어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이런 어떤 유아기적 전략을 재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각본 신념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핵심 각본 신념이고요. 두 번째는 보조 각본 신념이에요. 자, 그러면 핵심 각본 신념부터 볼게요. 벌써 어린 시절에 벌써 이게 내 욕구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아동의 표정이 나오죠. 그래서 아동기 가장 초기에 결정한 가장 근본적인 것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동은 일단은 부모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다양한 감정을 표현해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이렇게 감정을 표현했는데 허용되는 감정이 있잖아요. 그런 감정을 라켓 감정을 딱 채택을 해요. 그리고 자유롭게 내가 표현했던 감정을 억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실된 감정이 네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분노, 어떤 슬픔, 또 슬픔 있죠. 그 다음에 어떤 또 행복감, 기쁨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또 두려움. 이것은 진실된 나의 감정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허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딱 억압하는 거예요. 그리고 라켓 감정을 채택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원래 경험했던 정서적 경험은 미해결 상태로 남는 거예요. 원래 실제적으로 내가 그 순간에 느꼈던 어떤 두려움이라든지 슬픔이라든지 분노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네 번째 핵심 각본 신념은 아동 자신의 구체적이고 마법적인 사고의 바탕을 두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핵심 각본 신념을 살펴볼게요. 이 핵심 각본 신념은 아동기의 가장 초기, 가장 근본적인 각본 결정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서적인 미해결 사태 경험을 자신에게 납득시키기 위해서 자신과 타인과 세상에 대해 내리는 어떤 결론들이 이런 핵심 각본 신념을 구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타인과 세상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핵심 각본 신념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라켓 시스템에서의 핵심 각본 신념은요. 타인하고 세상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로 형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의 욕구를 충족시킬 최상의 방법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라켓 표현의 토대를 구축하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20대 민규의 절규하는 어떤 사례를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핵심 각본 신념 예시예요. 이 민규라는 청년은 20대 후반이고요. 여러 여자와 동거를 했지만 한두 해도 못 가 빈번히 차이는 거예요. 동거 생활을 해요. 그런데 1년, 2년도 되지 않아서 여자친구로부터 버림을 받는 거죠. 그는 걸핏하면 싸우고 질투하고 성질 부리고 공격적인 태도를 보였어요. 현재 민규는 괜찮은 여자를 만나고 있어요. 그는 전과 같이 또 관계가 악화될까 봐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동거 생활을 하면서 여자를 사귀어왔지만 번번이 이별을 당했잖아요.
근데 지금 참 이번에 만난 여성은 너무 괜찮은 거예요. 이 여성하고 계속해서 사귀고 싶은데 혹시라도 전 여친처럼 이별을 당하게 될까 봐 두려운 거예요. 거기다가 최근에 와서 여자친구를 또 때린 거예요. 음. 그러다 보니까 혹시 그녀가 떠날까 봐 두렵게 되면서 그녀가 떠나지 못하도록 주먹질하면서 위협을 하면서 이 시점에서 민규가 상담을 의뢰한 거예요. "선생님, 저는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싶지 않은데 여자친구랑 헤어지게 될까 봐 여자친구를 막 주먹질을 하고 여자친구를 향해서 주먹질하고 떠나지 못하게 막 위협하고 이런 정말 그 진상의 끝판왕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서 상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의뢰를 한 케이스예요. 이 민규의 어린 시절을 보면 민규는 엄마랑 이렇게 친밀한 신체적 접촉을 좋아했어요. 엄마 품에 안기고 엄마한테 부비부비하고 뭐 이런 걸 너무 좋아했는데 언제부터인가 엄마가 자신도 모르게 민규랑 이렇게 신체적으로 멀리하려는 반응을 보인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죠. 엄마가 뭐 생활에 바쁘다든지 그러면 계속 아이를 이렇게 안아주고 이러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규는 온갖 가능성을 생각하며 극심한 공포와 절망적인 상처를 입었던 거예요. 그리고 편안한 안식처가 될 어머니에게 왜냐하면 어린 민규에게는 유일한 안식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에게 다가갔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배척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던 거예요. 민규는 겁을 내고 상처를 드러냈지만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는 없었어요. 음. 너무나 안타깝죠. 음. 그래서 이런 어린 시절의 배경을 갖고 있는 민규는 라켓 체계를 형성했던 거예요. 어떻게 형성했냐면 결론은 '나는 사랑받지 못할 존재야. 나는 어딘가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엄마가 나를 안아주지 않는 거야.'라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리고 핵심 각본 신념의 형성은 사람들, 특히 주요한 여자, 엄마, 사랑하는 여자 이런 사람들이겠죠. 이런 사람들은 나를 배척해. 세상은 무섭고 외롭고 예측할 수 없는 곳이야. 라고 핵심 갖고 신념을 형성해 버린 거예요. 안타깝게도. 음. 그리고 진정한 감정은 두려움과 상처예요. 왜냐하면 나의 유일한 안식처잖아요, 엄마는. 그런데 내가 엄마 품에서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고 상처를 입은 거겠죠. 그것이 진정한 감정이에요. 두렵고 상처받은 거. 그래서 겁을 내고 상처를 드러내도 나의 이런 욕구가 충족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엄마 나 좀 안아주세요. 나 좀 뭐 좀 해 주세요."라고 했지만 엄마는 민규의 욕구를 채워주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차선책으로 화를 내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나의 감정을 그냥 편안하게 표현을 했는데 엄마는 계속해서 나를 밀어내고 나를 안아주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화를 내고 물건을 던지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는 "너는 왜 이렇게 화를 내니? 너는 왜 이렇게 행동하니?" 하면서
부정적인 관심의 표현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나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은 화를 내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비록 엄마의 관심이 부정적이긴 하지만 내가 화를 내면 엄마는 나를 쳐다보고 나의 팔을 잡고 하면서 어떤 액션을 취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화를 분출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민규의 것들은, 라켓 표현의 어떤 토대가 형성이 된 거죠. 여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는 화를 내야 돼. 물건을 던져야 돼. 때려야 돼. 라는 건강하지 못한 라켓 표현의 토대가 형성이 된 거예요. 안타깝게도.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보조각본 신념을 볼게요. 이 보조각본 신념은 핵심 신념을 가진 후에 이에 맞춰서 현실적 경험의 해설을 시작하면서 재확인하고 다듬어 나갈 보조각본 신념을 추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각본에 무언가를 재확인하고 그것을 아주 그냥 검증할 보조각본 신념을 추가하는 것이 보조각본 신념이에요. 예를 들면 형제 간의 비교로 생긴 열등의식은 인생의 불공정성에 부정적인 보조각본 신념을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엄마가 형만 예뻐하는 것 같아. 나는 별로 예뻐하지 않아.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열등의식은 세상은 불공정해.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꿀떨어지게 사랑받고 어떤 사람은 사랑 못 받고 이러면서 세상에 대해서 비관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어떤 예가 나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각본 신념과 감정의 재순환이에요. 뭐냐면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러면 각본 신념을 재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느끼는 겁과 상처를 불러일으키는 감정을 정당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느끼는 감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각본 신념을 또 재진술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방식으로 각본 신념과 감정들은 계속 재순환이 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자신의 각본 신념을 지금 여기에 맞도록 변화시키질 않고,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러이러한 각본 신념이 있으면 내가 지금이 어른이 됐으면 현실에 맞게끔 변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어린 시절에는 엄마의 관심과 사랑을 받기 위해서 떼를 쓰고 물건을 던졌다면 지금 여기에서 여자친구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는 떼를 쓰고 물건을 던지고 때리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좀 더 성숙된 방법으로 여자친구의 사랑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왜곡된 현실 인식으로 각본 신념을 확인 강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거고요. 또 두 번째 라켓 표현을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라켓 표현은 자, 각본 신념과 감정을 드러내는 외연적, 내재적 행동으로 구성이 돼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또 내재적인 행동으로 구성이 되고요. 또 두 번째는 관찰 가능한 행동, 또 보고된 내적 경험의 공상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관찰 가능한 행동은 어떤 감정, 또 말, 어조, 어떤 제스처 있잖아요. 아까 전에 민규 같은 경우는 때렸잖아요. 그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또 몸의 움직임들의 표현들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보고된 또 내적인 행동, 또 공상 이런 식으로 라켓이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라켓 표현의 첫 번째로 관찰 가능한 행동을 볼게요. 관찰 가능한 행동은 반복적이고 정형화된 정서, 말, 어조, 제스처, 몸 동작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가정에 효과 있는 방법으로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 학습된 각본적인 행동을 재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라켓 표현은 각본 신념과 일치하거나 또는 각본 신념을 방어하는 이런 행동들을 수반하는 거예요. 자, 아마 이 사례는 12장에서 얘기했을 거예요. 관찰 가능한 행동 예시가 버림받은 성호가 대표적인 예예요. 내가 여자친구를 사랑하고 좋아하지만 실제 내가 원래는 진정한 나의 감정은 여자친구랑 헤어질까 봐 이렇게 좀 어떤 고통, 또 어떤 두려움, 친밀감에 대한 갈망 이게 진정한 감정이거든요. 진실한 나의 감정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표현하지 않고 라켓 표현이 나오잖아요. 나는 어리석어 라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여자친구랑 갈등이 있거나 이럴 때 여친을 향해서 공격적인 라켓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여자가 성우 옆에 있나요? 떠나겠죠. 그러면서 성우는 각본 신념의 정당화를 위해서 공격적인 행동을 계속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야 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성우의 각본 신념은 나는 사랑스럽지 않고 여자들은 나를 거절해. 그리고 나는 나 자신 때문에 버림받았어. 이렇게. 이런 것이 관찰 가능한 행동의 예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고된 내적 경험이에요. 내가 건강하지 못한 나의 각본대로 하게 되면 내적인 어떤 것들이 있어요. 사람들은 각본 신념에 대한 반응인 다양한 긴장, 또 불편, 신체적 질환을 가지나 직접 관찰보다는 그들의 보고로 파악이 가능해요. 그래서 미완결된 욕구에서 에너지를 전환시켜 버리기 위해서 그 유아는 어떤 신체적인 어떤 긴장 또 불쾌감의 형태를 설정하는데 그 에너지를 사용해요. 왜냐하면 버림받아요. 힘들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나는 정말 여친이랑 잘 사귀고 싶은데 내가 나의 어떤 친밀감을 표현하고 싶은데 내가 고통을 받을 때마다 여자친구 때려요. 그래서 버림받아요. 그러면 당연히 여친에게 버림받은 성우는 몸에 신호가 와요. 어깨, 목, 등뼈 상부에 막 이런 데가 신체 증상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가 아프다든지 어깨가 뻐근하다든지 이런 어떠한 신체적인 고통을 겪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상을 가져요. 어떤 한상을 갖냐면요. 자, 개인의 각본 신념대로 계속 하려고 하면서
그러한 행동을 꿈꾸는 거예요. 자, 내가 버림받는 것을 또다시 경험하지 않으려고 하면 이거 끊어내야 되잖아요. 끊어내지 못해요. 그대로 행동하면서 상상을 해요. 어떤 상상을 하냐면 내가 여친을 때렸기 때문에 벌을 받을 거야. 나는 감금당할 거야. 라는 또 상상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아무리 때려도 아무리 내가 여자친구를 폭행해도 나를 떠나지 않는 그런 아주 완벽한 여자를 만날 거야 라는 공상을 하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완전히 진짜 건강하지 못한 거죠. 내가 여자친구를 때리는데 여자친구가 맞으면서도 옆에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어. 그런데 막 그런 상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바뀌지 않으면요. 그런 각본은요. 계속 악순환이 이어지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한다? 각본 신념 있어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라켓 표현해요. 공상해요. 이게 라켓 시스템이에요. 근데 이런 라켓 시스템 바꾸지 않으면 계속적인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리고 그런 라켓 시스템에 대한 증상은 몸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라켓 시스템 이해가 되셨나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축복합니다.